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이 있는데요, 첫째 항, 둘째 항, 그리고 n번째 항인 an까지 더했습니다. 이거를 기호로 간단히 sn이라고 나타낸다. 자, 어디부터 출발을 하냐면요, 첫 번째 항부터 출발을 하고요. 어디까지 더하냐면 n항까지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항 번호를 적어주면 된다. 자, S10의 의미입니다. S10이라는 뜻은요, 어디부터 더한다? 첫째 항부터 더한다. 어디까지? 제10항까지 더했다.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10이라는 거는요, 한 번 더 합니다.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나타내는 기호다. 그렇다면 S10은요, 항의 개수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0개가 되겠네요. 자, SEN의 의미입니다. 얘는요, 더했다라는 뜻이고요. 이 S가 썸을 얘기해요. 어디부터,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써있는 항까지, EN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다. SEN이라는 거는요, 첫째 항부터 EN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EN개가 된다. A11부터 A20까지 더했습니다. 얘는요, 첫째 항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한 합을 어떻게 SN을 이용해서 나타내냐면요,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에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되겠죠.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에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된다. 첫째 항이 A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왜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저렇게 나왔는지 선생님이 그 원리를 설명을 할게요. 항이 5개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을 했고요. 얘가 갖는 값을 아직 모르니까 S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위에 쓰여져 있는 수의 순서를 거꾸로 해서 밑에다가 2번식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번식과 2번식은 그 값이 같겠죠. 자, 1번식과 2번식을 더해주면 좌변은 2S가 되고요. 우변은 16이 나옵니다. 얘하고 자리를 맞춰서 써놓은 얘하고 얘하고 얘 합은 모두 똑같이 16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얘는 3씩 커지고요, 얘는 3씩 작아지니까 16이라는 똑같은 값을 갖네요. 자, 16을 5번 더하니까 16 곱하기 5라고 써주면 되고요. S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눠주면 S는 2분의 5 곱하기 16해서 답은 4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는 이 40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등차 수열의 합을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지금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공식의 원리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구하는데요. 이 5는요, 항의 개수고요. 16은 첫째 항 2와 마지막 항 14를 더한 값이네요.
그 값들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다. 자, n항이 an이겠죠. 첫째 항은 a가 되겠죠. 첫째 항과 n번째 항, 즉 마지막 항을 알 때 등차 수열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항의 개수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곱한 값을 2로 나눠주면 된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얘를 외울 땐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2분의 항, 5가 항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항, 16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말항을 더한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항, 초, 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 자,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얘기해라 하면 2분의 항, 초,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밑에 있는 식은 이 식을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자, 마지막 항, 즉 n번째 항은 일반 항이고요. an을 구하는 공식은 a의 n-1d가 되죠. 이 n에다가 얘를 대입하면은요, a하고 a랑 더해져서 2a가 되고요. 나머지 뒤에 게 그대로 적어 놓은 거다. 즉, 얘를 가지고 변형해서 만들어 놓은 공식이다. 자, 정리를 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 얘하고 얘. 얘는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 n항을 알 때 사용하는 공식이고요. n항을 모르고 대신에 공차를 안다면, 즉 첫째 항과 공차를 안다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주시면 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첫째 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차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요, 첫 번째로 첫째 항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어디까지 더하는 건지 항의 개수를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 항, 즉 n항을 알면 요렇게 세 가지를 알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합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n항을 모르고 공차를 알면은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합을, 요러한 수열이 합이 120일 때 n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게 있죠. 얘가 30이 마지막 항입니다. 말항을 알고 있죠. 자, 제 n항, 말항 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 n항을 알 때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2분의 항, 초, 말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의 것들을 찾아서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첫째 항, 초항입니다. 마이너스 6. 마지막 항, 말항입니다. 30. 그렇다면 대입을 해 주면 초항과 말항의 값은 24가 되겠네요. 항의 개수는요, 6이라는 숫자와 30이라는 숫자의 x1, x2, xn까지, 즉 n개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의 개수가 n-2가 되겠죠.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120이 나온다. 그러면 n의 값은 암산으로도 가능하네요. 8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에 n항까지의 합이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네요. 자, 마지막 항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차는 알고 있어요. 공차가 얼마다? 4라는 건 알고 있다. 공차를 알 때 사용하는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바로 얘죠.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지 되겠네요. 이 문제를 이 공식을 이용하면 풀기가 어렵겠죠. 자, 풀어볼게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려면 우리는 항의 개수 찾아야 되고요. 첫째 항, 공차 다 찾아서 대입해 주면 되겠죠. 첫째 항은 마이너스 10이고요. 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네요. 그러니까 n이라고 놓고요. 공차는 4라는 걸 찾았습니다.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2분의 항의 개수 모르니까 n이라고 그대로 쓰고 2a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공차 4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80이 나왔다. 요거를 계산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계산 과정은 선생님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n의 값은 10이 나온다. 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합에 대한 문제네요. 연속된 자연수니까 예를 들어서 2, 3, 4 이러한 수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수들은 연속된 자연수니까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되죠. 즉, 이 문제는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 중에서도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연속된 20개의 자연수니까 첫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놓고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나열되어 있는데 20번째 있는 항이 숫자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수의 규칙상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 20번째 항의 수는 뭐가 될까요? 일반 항을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죠. 첫째 항은 A라고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항이 20개니까 공차가 한 개 적은 19번 더해졌죠. 그러니까 19D가 되는데 공차가 1이니까 19라고. 원래는 19D인데 공차가 1이니까 19라고 적어주면 얘가 바로 20번째 항을 식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는 A 플러스 19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항초 말에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 20개니까 항의 개수 20이고요. 첫째 항 A고요. 마지막 항 A 플러스 19니까 두 개를 더하면 2A 플러스 19가 되겠죠. 이 합이 얼마가 된다? 530이 된다. 자, 얘를 계산을 해 주면은요, A의 값이 17이 나옵니다. 계산 과정은 선생님이 생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수인 20번째 항의 값은 17을 대입한 36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이 sn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즉 문제에서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n과 an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sn이라는 거는요, 첫째 항 a1부터 마지막 항 an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S3는 첫째 항 A1부터 세 번째 항 A3까지 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S2는 A1과 A2의 합이고요. S1은 A1 하나만 더한 게 되겠네요. 그래서 S1의 값과 A1의 값은 항상 같습니다. 자, S2는 A1과 A2의 합인데 이 A1은 뭐라고요? S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S2는 S1 더하기 A2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할 수가 있겠네요. S3는요, 얘하고 얘랑 더한 거고요. 얘는요, 바로 위에서 S2와 같네요. 그렇다면 S3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SN은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은 당연히 S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겠네요. 즉,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sn의 식이 주어졌다면 sn에서 sn-1을 빼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 식에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요, a1은 s1 S0입니다.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자, S1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을 S1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S0는 도대체 뭘까요? 0번째 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얘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은 n값이 1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성립한다. 그렇다면 n이 1일 때는요, 어떻게 하면 a1을 구할 수 있느냐? 즉, n이 2부터 성립하니까 이 식을 가지고는 a1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n값이 1인 a1은 어떻게 구한다? a1과 s1은 항상 같다라고 했으니까 a1은 s1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문제에 sn이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an을 구하느냐 하면요, sn에서 sn-1을 빼서 일반항을 구한다. 얘는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성립하니까 첫 번째 항은 S1의 값으로 대체한다. 됐습니까? 배열된 수를 보시면은요, 얘는 첫째 항부터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얘는요, 5 커지고요, 4씩 커지고 있죠.
이렇게 배열된 수는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배열된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sn이라는 식만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sn만 달랑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sn만 달랑 주어졌을 때 sn에서 sn-1을 빼주면 이게 바로 일반항이고요. 얘는요, 언제부터? 두 번째 항부터 정의된다.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찾는다? S1을 가지고 A1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자, A1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지고 한다? S1을 가지고 한다. S1이니까 이 SN의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요번에는요, A20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A20은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S20에서 S19를 빼서 A20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S20은 여기에 20을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 되고요. 19는 여기에 19를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를 빼면 A20은 74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요번에는요, AN을 구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N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에다가 N 값을 대입해서 얘네들을 직접 계산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문자로 되어 있는 얘는요,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지 돼요. 자, SN은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SN-1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빼면 AN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먼저 SN-1을 구해주면은요, SN-1은 요 N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N-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N 자리에다가 모두 뭐를 대입하면 된다? N-1을 대입해주면 된다. 2에 N 자리에 N-1을 대입해서 제곱. N 자리에 N-1을 대입해서 얘를 계산해서 Sn-1을 구해주면 된다.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2n에 얘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n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곱해지니까 2 되겠죠. 마이너스 3n 플러스 3입니다. 2n 제곱에 얘랑 얘랑 계산되면 마이너스 7n이고요. 얘랑 얘랑 계산되면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Sn-1을 구했습니다. 자, AN은요, 어떻게 구한다? SN의 식에서, SN의 식은 여기 있네요. 이 SN의 식에서, 즉, 2n제곱 마이너스 3n에서 n-1의 식을 빼주면 되니까 방금 구한 걸 가로치고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얘를 계산을 하면은요, 2n제곱, 2n제곱 없어질 거고요. 4n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요렇게 일반항을 Sn만 달랑 주어졌을 때 Sn-1을 구해서
빼주면 된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다? 얘는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 S1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S1 즉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값이 나오죠. 요렇게 똑같은 값이 나올 땐 답을 요렇게 원래는 답이 이 쌍으로 적어 줘야지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A1이 마이너스 1, 여기에서도 A1이 마이너스 1 같을 땐 답을 요렇게 하나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SN이 달랑 SN만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A1은요, S1의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 1을 대입을 하면 0이 나오겠네요. A5는요, 어떻게 구한다? S5에서 S4를 빼주면 된다. 요 공식에다가 n에다가 5를 대입을 해서 S5에서 S4를 빼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5를 대입을 하면 S5 값이 구해질 거고요. 여기에다가 n에다가 4를 대입을 하면 S4 값이 구해지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까요. 자, 일반항을 구하려고 합니다. 일반항은요, 요렇게 구하는 거니까 먼저 Sn-1을 먼저 구해 놔야지 되겠네요. Sn-1을 이 Sn의 식을 이용해서 구하려면 이 n의 자리에다가 n-1이 되어 있는 거니까 모두 이 n의 자리에다가 n-1을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자,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2n제곱 얘랑 계산되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an은요 sn에서 sn-1을 빼는 거니까 sn의 식 2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과 방금 구한 sn-1의 식 두 개를 빼주면 된다. 2n제곱 없어질 거고요. 얘랑 계산이 되면 4n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자, 답은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얘는요, n이 이러한 범위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그렇다면 A1 값은 누구랑? S1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S1의 값은 여기에 1을 대입한 값이니까 0이 나오네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쌍으로 AN과 A1에 대한 식을 두 개를 반드시 적어서 답으로 이렇게 적어 주셔야지 된다. 선생님, 아까는 여기 하나만 적었잖아요. 여기는요, 우회 일반항에 n에다가 1을 대입한 값과 A1의 값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적은 거고요. 얘는요, 1을 대입해 보세요. 얘는 A1의 값이 1이 나오죠. A1의 값이 0이죠. 얘는 여기서 구한 A1의 값과 여기서 구한 A1의 값이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반드시 두 개를 적어줘야지 답이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이 SN을 가지고 실제의 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1은 n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니까 아까 마이너스 1이 나왔죠. S2는 n에다가 2를 대입한 값입니다. 그럼 8에서 6을 빼니까 2가 나오겠네요. S3는 3을 대입한 값이니까 18에서 9를 빼니까 9가 나오겠네요. S4는 4를 대입한 값이니까 32에서 11을 빼니까 20이 나오겠네요. 자, 이 수열에서 S1을 구해보겠습니다. S1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S2는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가 되죠. S3는 다 더한 거죠. 9가 되죠. 11까지 다 더하면 20이 되죠. 이러한 SN을 갖는 수열은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다.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여기에서 S1 값 구해보겠습니다. S1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겠죠. S2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8에서 3을 빼니까 5가 되겠죠. S3는 18에서 4를 빼니까 14가 되겠고요. S4는 n에다가 4를 대입을 하면 32에서 5를 빼니까 27이 되겠네요.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수의 S1은 0이죠. S2는 두 개를 더하니까 5가 되죠. S3는 14가 되죠. S4는 27이 되죠. 이러한 S1을 갖는 수의 배열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자, 얘는요, 어떠한 수의 배열이었습니까? 이렇게 놔둬야 되겠네요. 첫째 항부터 규칙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를 나타내는 식이다. 얘는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규칙을 나타내는 SN에 대한 식이다. 됐습니까? 이 식과 이 식은 답이 틀렸죠? 얘는요, 답을 표현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적는 게 아니라 하나만 적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이렇게 써주면 됐고요. 얘 가지고 구한 일반항은 반드시 답을 쌍으로 적어 주셔야지 된다. 왜냐하면 얘는 첫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는 게 아니라 둘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기 때문에 일반항 가지고 이 일반항 가지고는 첫째 항을 구할 수 없다. 첫째 항은 반드시 S1, SN의 식에서 S1을 가지고 구해줘야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첫째 항부터 규칙이면 답을 이렇게 쌍으로 적을 필요 없고요. 둘째 항부터 규칙이면 답을 반드시 쌍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을 보고 첫째 항부터 규칙인지 둘째 항부터 규칙인지 간단히 찾는 요령입니다. n에다가 0을 대입을 했을 때 S0는 0항까지니까 하나도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죠. 반드시 0이 나와야 됩니다. S0가 0이라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0을 대입하면은요,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S0가 0이 아닌 이 식은 둘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고요. S0가 0인 이 식은 첫째 항부터 규칙을 이룬다. 됐습니까?